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탐색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 복제를 허용해도 될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물 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제시 자료를 읽고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주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를 보고 맞춤하기를 허용해도 될지 자신의 의견을 밝혀보는 거예요. 그럼 밝히려면 제시문에서 어떠한 이유로 그러면 이렇게 복제를 하는 맞춤아기가 생겨났을까? 그 목적과 이유와 긍정적인 면도 살펴보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측면까지 다 살펴본 다음에 근거를 들어서 의견도 밝혀보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기에서는 생명공학 기술이 이렇게 쓰이려면 그러면 어떤 문제를 고려해야 할까? 이런 내용까지 앞에서 이런 것들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에 대해서 새롭게 안 사실을 바탕으로 독서 감상문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독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내면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문의 답을 찾는 탐구 과정에서 그런 깊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을 읽고 문제만 풀면 끝이냐라고 했을 때 습득한 지식을 나만의 방식으로 말하고 써봐야 비로소 완독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을 만드는 한끗 쓰기와 말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평가 계획 사례예요. 여기 보시면 발표, 그리고 서술형 평가, 노술형 평가 이렇게 쭉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초등 3 학년만 돼도요. 쏟아지는 과목별 수행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뭐 논술형, 보고서라고 한다 그러면 뭐 조사, 관찰, 그리고 실험, 감상 그리고 이런 것처럼 토익 토론, 포트폴리오나 이런 형식도 다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논소술형 평가를 비롯한 수행 평가가 확대되고 있고 상위권을 노린다면 수행 평가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라고 타이틀이 적혀 있죠. 중학교 때부터서는요, 수행평가가 내신 성적에 직결됩니다. 중등 자녀를 두고 계신 혹은 고등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등에 가면 시험을 보는데 내신평가와, 그리고 내신평가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 이제 퍼센트가 많이 올라와서 5대 5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서 이제 지필고사 100점을 맞아도 50점 100점인 거고요. 수행평가 100점이 50점 합산해서 100점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평가가 직결이 되는 거라서 근데 특히 이제 그런 과목들이 예체능도 이렇게 사회, 도덕, 미술 같은 것도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글쓰기나 말하기 형태로 수행평가가 치러진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제 쭉 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 이러한 충분한 연습 없이는 수행평가를 잘 해낼 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밑에 더 내려와 보시면 중학교 이제 중등 이후의 평가 대비에 이제 밑거름이 되는 수행평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A4 한 페이지 이상 분량의 수행평가 과제입니다. 조건만 살펴보시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기억을 정리할 때 인데 조건이 있어요. 대화를 활용할 거, 비유나 강조, 변화, 속담, 격언, 관용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들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활용, 사진 활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도회력도 좀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 개 이상을 사용해서 최대한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야 한다라는 조건이 상당히 세세하게 적혀 있죠. 그리고 반드시 그 기업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강화된 교과 개념이나 경험을 접목해서 수행평가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점 기준도 정말 정교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점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풀어서 선생님들은 다 지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문항 스타일은 큰 차이가 없는데 더욱더 정교해지는 중등 평가 기준이 결과적으로는 초등부터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3학년 과목별 수행평가 문항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국어과도 있고 사회과도 있고 과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평가 기준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자기 생각을 글로 작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수행평가가 될 것인데 그래서 주요 과목 이 밑에 보시면 동력 평가도 또 무시 못하죠. 그래서 한울에선 수업을 할 때 친구들이
친구들이 글을 쓰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돌려 읽기를 좀 시켜요. 그래서 친구들이 쓴 글에 좀 코멘트를 달아주기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인제 뭐 띄어쓰기나 맞춤법이나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용에 구체성을 담아서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까지도 좀 같이 명시를 해서 한 바퀴 돌려서 쭉 내가 받아보게 해요. 그러면 받아보고 내 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어찌 보면 친구들이 선생님의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을 좀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글을 쓸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체육과 뭐 미술과 음악까지 이렇게 수행 평가를 3 학년 겁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누리 수업으로 이제 할 때 초등 수행 평가를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교과 개념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의 경험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흥미나 실생활과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인제 글을 쓰게 한다거나, 혹은 자기 경험과 생각을 담은 한 편의 완성된 글쓰기를 이렇게 담아서 조건에 맞게 글쓰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 방식이나 평가 기준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도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 교재나 이제 혹은 항상 매주 들고 다니는 글쓰기 포트폴리오 파일이나 그리고 노트, 이런 거를 보시면 자세하게 이런 조건들이 적혀 있고 쓴 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이렇게 완성하는 글쓰기, 말하기 결과물이 결국 어떤 형태의 수행 평가에도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정확한 방향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마다 이렇게 다 다를 텐데 시스템화된 프로그램에 맡겨도 되는지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근데 인제 제가 수업을 해 보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읽기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글쓰기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 또는 그런 거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또는 뭐 책을 좋아하지만 편도기 심한 아이도 있고, 되게 다양한 아이들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만나는 아이들이 정말 한 반의 소수이지만 다양하게 섞여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시너지를 나게끔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특히 인제 한누리는 아동 교육과 독서 지도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아이 개개인의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한 교감 속에서 아이들 생각을 꺼내게 합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들께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한누리 선생님은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은 무거워서 듣고 그냥 멈추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그러한 속마음을 잘 보면서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걸 좀 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바쁘잖아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정말 책과 친해질 수 있게, 그래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책임을 지고 가르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누리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과정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과정만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면, 1 차 시 같은 경우에는 글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제대로 읽기예요. 그래서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건데요. 진짜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훈련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눠준 자료가 없어서 띄워준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 읽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날개에 이렇게 처음에 실려 있는 낱말풀이 꼼꼼하게 읽으면서, 제가 나눠준 노트에 경우에 따른 뜻을 써주고 경우에 따른 이제 단어를 써줄 것인데, 그것을 쓰면서 익히는 과정들. 그러면은 익히는 걸로 끝내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제가 이제 문장 만들기 숙제를 내줄 겁니다.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5개 어절 이상으로 주어, 목적, 서술에 맞게끔 문장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해야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력이 좀 늘어나고 나중에 문장이 늘려서 문단이 되는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초등 1학년부터 1학년 때부터 이런 어휘를 조금 더 저는 좀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낱말풀이도 볼 수 있겠고, 책을 읽을 때도 여기 보면은 이제 낱말 옆에 날개에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단이 아이들한테 나눠줄 때 "선생님이 옆에 앉아 있는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쓰거나 혹은 체크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어 와라."라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편 도서기 때문에 본래 책에서 일부만 발췌한 거라서 밑줄을 충분히 그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1 차 시에서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단편 도서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제 오면은 같이 인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이제 내용 이해와 지식을 확장하기 위한 부분들도 들어가고요. 어휘 숙제가 또 뒤에 있을 겁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1 학년, 3 학년까지는 없는데 인제 5 학년부터 이렇게 어휘 과제가 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한자라든지, 그리고 옆에 형식적인 그 내용적인 특징에 따라서 전략적인 읽기 훈련에 따라 어떻게 인제 읽고 분석을 하는 것인지까지 와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갈렙의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물론 3학년부터서 심화 과정을 할 때는 1차 시가 단편이 아니라 3학년 과탐, 4학년 한국사, 5학년 세계문화지리, 6학년 세계사 이렇게 1차 시가 단편 대신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갈렙의 글쓰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지도하는 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그리고 심화 과정이 잠시 멈췄을 때 지금 4학년 기준으로 치자면 10월, 11월, 12월에 1차 시가 단편 이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래별 글쓰기 전략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상문 아니면은 뭐 생활문, 희곡, 기사문, 설명글, 주장글 이렇게 학년별로 국어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그러한 중심으로 해서 매월 다양한 글쓰기를 익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편의 글쓰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고지 쓰기라든지 계율을 짠다거나 조건에 맞게 썼는지 스스로 평가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의 전체적인 2차시 과정인데요. 2차시는 비문학 책이에요. 그래서 사회, 과학, 문화, 인물, 예술, 철학, 매체 등 정보 필독서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이 비문학이 진짜 읽기 방법을 익히고 이제 실력을 쌓는 수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선된 이 비문학 도서를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년별로 교과 연계돼서 이렇게 이제 책을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관련해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을 익게오는 활동들을 좀 지도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를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제의식이나 이런 문제 해결을 탐구하기 위한 조건에 맞게끔 글을 쓰는 것들, 그리고 그 글을 정리하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게끔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시는 토익 토론 수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여러 현상과 문제를 읽어내고 이걸 둘러싼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올바른 시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인 초등학교 1, 2학년 단계에서는 발달 과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3차 시가 4차 시로 가고 토익 토론 대신에 실전 발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시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을 살펴서 토익 같은 경우에는 토익 안건을 도출하거나 구체적인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 이걸 작성해서 토의 준비표를 작성한 다음에 친구들과 토의하거나 점검하는 거. 그리고 토론 같은 경우에는 현안을 둘러싼 그런 시각을 살펴보면서 토론 주제를 도출하고 그 논지에 대한 찬반 근거를 분석한 다음에 그리고 입장을 정해서 토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 개요표에 작성을 한 다음에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매 토론마다 앞에 발표대에 세워서 각자 한 2분에서 3분 정도 발표를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달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앞에 서야 그런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좀 모이고, 친구가 좀, 이때는 좀 괜찮다라고 했을 때 한 번씩 어머님들께 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학년별로 매달, 이 연구원들이 매달 선정해서 초등 과정의 토익 토론이나 주제나 이런 것도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여기 현안 주제, 교과 수록 주제, 여러 가지 밀접한 주제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시는 문학 수업이에요. 그래서 동화나 고전, 명작, 동시 이러한 문학 수업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진짜 읽기 방법을 익히고 실력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선된 이제 문학 도서 읽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책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면서 주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 주요 흐름에 따라서 이해나 추론하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휘 공부라든지 독해 전략까지 5학년부터서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과에서 배우는 그런 기본 개념들이 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파악이에요. 줄거리를 정리하는데 이것이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쭉 정리하는 과정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숙제로 항상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꼼꼼하게 읽고 그것을 이제 발문을 통해서 내가 쭉 써보는 거예요. 근데 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또 책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책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이런 발문들을 담아서 줄거리 정리를 해오게 합니다. 그럼 그것을 해오면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발표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토익 형식으로 내용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은 반드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를 깊이 있게 와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면화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그 줄거리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떠올린다거나 그럼 작가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건 뭘까? 즉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비추어 봤을 때 개인적인 거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까지 키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에 맞춰서 서술하거나 발표하는 과정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편의
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오래 기억하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쭉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올해 2024년도에 친구들이 수업을 했던 필독서입니다. 학년별로 지금 이렇게 띄워놓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중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달 엄선된 책으로 매달 바뀐 책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학년별로 묶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이 프로그램명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서 프로그램명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확장해야 되는 시기 어휘 리더 1, 2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그래서 1차시 단편도서 한 권과 필독서 2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시 발표 수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같은 경우는 독서를 편독을 하면 안 되잖아요. 독서량을 늘려야 하는 그 시기. 그래서 독서 리더 1, 2이고요. 이것이 이제 정규 과정이 3, 4학년이라고 한다면 1차시가 단편책을 읽고 2차시는 비문학책, 3차시는 토익 토론, 4차시는 문학 읽기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친다면 3학년 친구들은 1차시만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과학 탐탐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물화생지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많은 다양한 책들을 문학책을 접할 수도 있고 비문학책을 접할 수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쭉 1년 과정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 3, 4학년 과학교과의 특징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학년이 되면 한국사를 들어가야죠. 1차 시간. 그래서 9월까지 하고 나머지 3개월은 기본 단계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1월 달에 한국사 특강반을 따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5, 6학년 대상으로 한국사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10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서 3개월 과정이라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다시 2025년 1월 달에 한국사 특강반을 또다시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은 어머님들께 항상 매월 이제 수업 알림 계획을 보내드릴 때 필요할 경우 명시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이 필요하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5학년 교과, 학교 교과에서 5학년 2학기 때 사회가 배우죠. 그리고 6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초등 4학년 때 심화 과정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이 논리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 그래서 논리 리더 1, 2 5, 6학년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1차시 단편 도서를 읽고 읽기 쓰기 훈련하는 거고 비문학, 토익 토론, 문학 읽기. 그런데 여기에서 1차시에 해당하는 것만 뒤에 좀 살펴보시면 5학년이 됩니다. 지금 현재 4학년 친구들은 이제 예비 5학년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5학년이 되면 1차시 1월부터 시작이 될 건데 세계문화 지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리 공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도, 경도부터 해서 5학년 1학기 사회에서 바로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 지리가 쭉 가는데 이 지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과정도 있지만 중학교 1학년 사회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기후 지리 이런 배우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이 되면은 1차시가 세계사 수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제편으로 9개월 과정으로 1월부터 9월까지 세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중등 부모님들은 이제 내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간단하게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11월, 12월은 기존,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단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 1, 2월에는 이제 중등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법 특강이라든지 문학 특강이라든지 이러한 과정들로 이루어지면서 중등 소크라테스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친구들, 예비 6학년 친구들은 1월부터 세계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명의 발생부터 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다라고 한다면 올리버 트위스트 책을 읽고 와서 그 시대를 살펴보면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운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편을 9개월까지 하고요. 통사 3개월은 제가 6학년 때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올라가면 1학년 때 사회를 배우고 2학년 때 역사 원이라고 해서 세계사를 배워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역사 2라고 해서 한국사를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즉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통사 과정을 세계사를 그때 짚어줘요. 그래야 바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비가 되고 또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결국은 또 반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특강을 그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등 과정이 소크라테스고 1, 2, 3 고등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좀 길게 쭉 왔는데요.
특강 중에서도 초등에 해당하는 거는 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사 본장 학년은 5-6 학년이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개정된 한국사 과정에서 똑똑 한국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5 학년 4 학년 친구들, 그러니까 예비 5 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아닌 똑똑 한국사 통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통과 교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비 중학생 문학 특강인 거고요. 한국 사람은 중등, 고등을 대비하는 한국사 특강인 것이고, 그다음에 교과문학 맥잡기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역사 문학의 그 사조를 쭉 짚어보는 2달 과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우리 공부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좀 남겨 놓고 있는데요. 어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독해력, 문해력 이런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 문해력이 읽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개정되는 지금 2022년 교육 과정에서는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니까 단순하게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구성하고 비판적 관점으로 좀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것까지 고도의 사고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국 아웃풋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